네, M&K 포랑입니다. 여러분들 제네시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죠. 네, G80가 이제 신형 모델이 미국 시장에 맞습니다. 뭐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라인업 확장과 또 여러 신모델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네시스의 어떤 미드필더라고 할까요? 네, 허리를 받쳐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경쟁 모델 대비 지금 디자인이나 뭐 성능,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차를 몰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할게요. 제네시스가 이제 라인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그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런 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G80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 아니면 우리는 이런 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그런 컨셉트 모델들이 구체화된 어떤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투 라인이라고 그러죠. 제네시스가 이제 되게 디자이너들이 강조했던 이 투 라인이 쿼드 타입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이 크러스트 그릴은 사실 이 굉장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싱글 프레임 느낌도 주면서 또 이 하단부에 또 이렇게 또 인테이크 또 장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합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뭐 초창기 때만 해도 뭐 무슨 B사의 어떤 차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두 차 가까이 두시면 여러분들 별로 비슷한 느낌은 덜 받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제네시스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G80, 3세대 G80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걸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좀 철학이 담긴 차입니다. 이 투 라인이죠. 이 투 라인이 여러분들 이제 그 제네시스 G80 사실 굉장히 또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드 라인으로 오면서 그냥 슬릭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느낌이 일반적인 세단형의 어떤 그런 실루엣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굉장히 낮고 넓고 이렇게 약간 좀 쫙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의 이 루프 라인에 굉장히 빠른 느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프를 넘어서 뒤로 떨어지는 이 공간 있죠. 이 부분들이 사실 패스트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패스트백 느낌을 굉장히 주는데요. 전체적인 조합, 좀 지루할까 싶었던 그런 라인들이 C필러로 오면서 역동적인 라인을 들어가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 추세 있죠. 포도어 쿱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가미했는데요. G80의 여러 요소들을 제가 뭐 이제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뭐 디자인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지만, 사실 이 사이드 뷰, 뒤에서 보는 45도 혹은 앞에서 보는 45도의 이 사이드 뷰 같은 경우는 G80가 갖고 있는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로 오면서부터 볼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되게 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뒤를 웅크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저 좀 사실 이쪽 부분 굉장히 좀 제네시스 디자인진 중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앞부분에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화려함들이 뒤로 오면서 약간 소박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스피디한 매력이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뭐 제네시스 신형 G90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제네시스 로고 대신에 제네시스라는 이런 레터링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뭐 로고만 가지고서는 이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레터링을 키움으로써 이 차가 제네시스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어필하기 위해서 뭐 프런트 부분에는 로고를 사용하지만 뭐 후면 부분에, 사실 후면 부분이 이제 뒤에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후면 부분에 제네시스라는 레터링을 통해서 공략을 하자, 뭐 이런 전략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뒤로 오면서 약간 좁아지면서 좀 이게 각을 주다 보니까 제네시스 로고가 좀 날개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갖춘 로고가 하나 붙어 있어도 좀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인테리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사실 G80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겉에서 보는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지만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또 이 정도 동급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제네시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전자들이 탑승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게 도어 트림인데요. 도어 트림은 이제 사실 일단 앉아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썼구나 하는 디자인을 엿볼 수 있어요. 뭐 버튼의 위치라든가 뭐 이 버튼의 어떤 촉감, 그 작동의 촉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니즈를 많이 공략했구나, 뭐 이런 게 눈길을 좀 끌고요. 이 차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제 2.5 터보에 이제 AWD에 이제 어드밴스드 이제 패키지가 들어있는 차인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안에는 뭐 27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좋은 음질과 이런 걸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운전석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뭐 프레스티지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16방향 조절과 또 플러스 뭐 에르고라는 또 안마 시트까지 적용이 되고요. 뭐 12방향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 뭐 허리에 볼서 기능을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는 이런 부분도 좀 눈길을 끌고요. 뭐 시트의 전반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면서도 뭔가 좀 운전자를 쫙 조여주는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운전석에 앉으면요,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뭐 이제 이쪽에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뭐 한옥의 건축미라고 그럴까요? 이게 차분하게 내려앉은 어떤 처마를 연상시키는 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느낌을 끌고요. 이 우드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컬러 매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뭔가 사람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랄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GBA80 같은 경우는 럭비공처럼 생긴 전용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G80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뭐 약간 멋을 좀 부렸네요. 이렇게 좀 세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포스포크 타입 휠 디자인이지만 뭐 조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모나지 않게 이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의 경우는 뭐 아날로그 계기판과 8인치 디스플레이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뭐 이런 스타일의 방식의 계기판을 사용했고요. 14인치가 넘는 요 와이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뭐 이 부분은 제네시스 이제 신형 G80라든가 뭐 GB80가 나올 때부터 뭐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다, 굉장히 넓고 쓰기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이따가 뭐 기능적인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라든가 버튼 등은 뭐 이쪽에 모여놨는데요. 여기 이제 시동 버튼이 달려 있고, 근데 이 사실 그 공조 장치 같은 경우는 뭐 터치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쓰기는 편한데 이 장치의 어떤 그런 소재죠, 그 장치를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감싼 이런 플라스틱이 약간 하이그로시인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좀 지문이 좀 많이 묻고 요 소재를 좀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좀 이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네, 센트럴 콘솔 쪽에는 이제 뭐 이제 어떤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다이얼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간단하게 기능들을 모아놓은 이런 버튼, 그리고 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기어 레버죠. 이제 다이얼 타입인데요. 이제 뭐 드라이브랑 뭐 중립이랑 이제 리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조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 볼 때는 요 위치가 좀 바뀌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어요. 왜냐면 요거는 사실 운전 중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요 부분들은 좀 자주 쓰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손이 있는 쪽에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뭐 운전 중에 잠깐 이게 그 인포테인먼트 조절 다이얼을 자꾸 돌릴 뻔했는데 좀 개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좀 눈길을 끌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수납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충전용 USB랑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제 주고받는 그런 USB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뭐 프레스티지 패키지를 가게 되면 여기다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센터 암레스트에는 이제 저장 공간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 앞쪽 버튼을 보시죠.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열리고요. 뭐 이 안에 이제 뭐
12V짜리 충전용 C거잭이랑 뭐 이런 공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그 버튼과 또 이제 그 주차 시 이렇게 약간 뒤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달려 있다 보니까 뭐 사방을 볼 수 있는데 이 패키지에는 그 기능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 뭐 이건 제가 일단 이제 시승 이제 드라이브 리뷰할 때 좀 알려드리겠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컴포트, 스포트, 이코, 커스텀 이렇게 4가지 모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터치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등 안에 있는 저런 패턴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그 제네시스가 이게 브랜드가 괜찮은 이유가 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되게 또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제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말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파노라믹 썬루프가 열리고 닫히니까 안쪽에서 열리고 닫히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저 앞에서부터 쭉 뒤로 가는데, 이 제네시스는 서로 맞물려서 닫혀지는 어떤 그런 뭐 이거 약간 한국의 그런 어떤 미닫이 분인가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기사를 두고 운전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좀 오너 중심의 어떤 그런 자동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서퍼 드리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세그먼트인데요. 뭐 뒷좌석에 있어가지고 G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편안하고 좀 안락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 같은 거는, 이제 겉에서 볼 때 이제 C필러에서 이제 루프로 내려가는 그 라인들이 뭐 뒷좌석 헤드룸을 굉장히 좁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뭐 실제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목을 대고 기대봐도 뭐 머리 공간에 대한 여유는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뭐 차 안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특히 뒷좌석에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고 좀 사방이 잘 트여 있는, 좀 답답하지 않은 이런 차를 타고 있구나, 좀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요. 그리고 뭐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뒷좌석 전용 어떤 그런 독립식 공조 장치라든가, 뭐 이제 뭐 센터 암레스트에서 뭐 이렇게 좀 팔 거는 높이가 되게 좀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트 앞에는 또 2개의 컵홀더가 들려 있고요. 또 그 뒤로는 뒤에 보시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햇빛 가리개를 자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좌우 히팅 시트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암레스트 안쪽 공간도 좀 넉넉합니다. 이제 이 안에 이제 USB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뭐 스마트폰 충전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쓰시니까 좀 뒷좌석 전용 어떤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그 기능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 마땅히 둘 데가 지금 없어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리고 뒷좌석에서 어떤 그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좀 앞시트를 밀기는 했지만 좀 다리를 뭐 이렇게 꼬고 펴기가 뭐 앞좌석에 사람이 앉더라도 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뒷좌석 전용 햇빛 가리개, 이제 뒤에는 전동으로 올라온 햇빛 가리개고요. 이제 그 윈도우 쪽은 이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위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다 보니까 뭐 도어 트림에도 뭐 정말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구성이 좀 눈길을 끕니다. 뒷좌석 도어의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요, 뭐 윈도우 스위치나 이제 문을 잠그고 여는 장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손에 닿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게다가 또 센터 암레스트의 팔걸이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도어 트림의 팔걸이도 중요한데, 이게 어떤 모델들은 되게 높게 있거나 애매하게 있어서, 혹은 또 이 손잡이 자체가 없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는 어떤 이 정말 한국차가 그건 잘해요. 고급차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차를 서퍼 드리븐, 뭐 리무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용도로 쓰실 경우에는 아마 뭐 더 수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뒤에 타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나는 되게 고급차에 타고 있어. 그리고 뭐 특히 여기서 보는 저 14.5인치 어떤 디스플레이는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와 이런 걸 갖춘 차를 타고 있어 라는 좀 약간 그런 또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어드밴스 패키지에는 또 이제 자동 트렁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뭐 손으로 누르지 않고 발로 하셔도 열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물건을 뭐 이제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물망이 있고요. 또 좌우에도 이런 또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게 되면 이렇게 또 이 안쪽에 이런 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닫으실 때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네, 미드 사이즈 럭셔리 세단들마다 각자의 장점을 내세워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디자인이 됐든지 뭐 편의성이 됐든지. 근데 공통적으로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퍼포먼스인데요.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네시스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그런 모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는 일단 2.5 터보와 3.5 터보 두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변속기는 8단 자동 한 가지가 적용되고요. 구동 방식은 뒷바퀴 걸림을 베이스로 해서 뭐 올힐 드라이브를 더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 터보와 올힐 드라이브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2.5 터보 같은 경우는 300마력 세팅에 뭐 토크 구간도 1600rpm부터 플랫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힘의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너가 원할 때 그 반응 같은 데 있어 가지고는 뭐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세팅으로 이제 모두가 좀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초기의 어떤 그런 엔진 반응 같은 것들은 이 생각보다 약간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세팅 자체가 중반 이후에 가속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불만이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초반에 좀 더딘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앞뒤 사이즈를 다른 걸 썼거든요. 앞에는 245고 뒤에는 27을 썼어요. 뭐 19인치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2.5 터보 같은 모델은 굳이 그렇게 타이어를 다른 사이즈를 쓸 만큼 퍼포먼스 지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는 얘기는 제네시스의 G80가 어떤 성격의 자동차를 끌고 가려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G80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핸들링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약간 6대4와 한 5대5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어떤 무게 배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스티어링 휠의 어떤 뭐 스티어링 기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굉장히 직관적으로 차가 이제 방향성을 움직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핸들링이 좋다라는 느낌을 오너가 받을 수 있고요.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멀티링크, 뒤에도 멀티링크 사용합니다. 뭐 일반적인 프리미엄 세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또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서스펜션 구조라든가 뭐 댐퍼 세팅 자체는 약간 스포티한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트로크도 되게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출렁거린다기보다는 좀 잡아주면서 달려가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약간 G80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핸들링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브레이크는 사실 좀 제동이 이게 너무 앞이 너무 쏠린다고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약간 스무스하게 제동을 좀 잡아주는 세팅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앞에가 좀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예민하시는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2.5에는 전륜에는 1피스톤, 그 다음에 3.5로 가게 되면 4피스톤 캘리퍼를 사용하는데, 뭐 그렇게 막 힘 좋은 브레이크 세팅도 아닌데 불구하고 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떤 뭐 이렇게 담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약간 프리미엄 카들이 지향하는 쪽으로 약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차에도 지금 프리미엄 카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스마트 안전장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편하게 보조해주는 뭐 여러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HDA2죠. 네.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는 그런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된 뭐 차선을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뭐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는 뭐 이런 약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앞차와의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간단한 버튼 하나면 이거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쫙 그 기능들이 한꺼번에 뜨면서 뭐 운전자는 그냥 차에 맡기면 되는 이런 좀 부분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트, 그 다음에 이코, 그 다음에 뭐 여러 장점들을 오너가 세팅해서 맞춰놓을 수 있는 커스텀 모드가 있거든요. 뭐 컴포트나 이코에서는 뭐 일반적인 주행답게 뭐 편안하면서 또 연비를 아껴주는 그런 또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빠른 담력과 좀 약간 좀 스포티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포트 모드로 놓으시면 되는데요. 스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약간 언급했던 그런 초기 응답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빨리 끌어낼 수 있고 생각보다 이제 토크 구간을 좀 엔진 RPM이 약간 부웅 뜨면서 빨리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다 보니까 뭐 엔진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실내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빠른 차, 또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다는 뭐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좀 오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갔을 때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 스포트로 놨을 때 조금 더 뭐 배기음이라든가 엔진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세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뭐 컴포트나 이코 모드로 놨을 때도 사실 그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으면 굉장히 카랑카랑한 엔진음이 나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젠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4기통이다 보니까 어떤 6기통이 갖고 있는 어떤 부드러움과 어떤 중저음을 만들어내는 사운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약간 젠틀하게 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엔진 사운드가 좀 젠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네요. 조금 더 좀 다듬어서 뭐 G80만의 뭐 4기통이긴 하지만 G80만의 어떤 소리를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급의 자동차를 타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음과 진동인데요. 그 40마일 언더에서는 굉장히 그 자잘한 진동까지도 잡아주는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0마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저는 풍절음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람 소리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진동과 소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히 그전 세대의 제네시스보다 월등히 발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뭐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하나의 또 그런 철학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계속 개선해 나가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차가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소비자 니즈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언덕을 지난다든가 뭐 급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뜨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훅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상대로 여기 좀 뜰 것 같은데 불구하고 내려앉으면서 치고 나가는 게 이건 확실히 그거 설계상의 또 이점과 어떤 그런 또 무게 배분이라든가 어쨌든 제네시스 G80는 퍼포먼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욕심이 나는 게 사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전까지 있던 그런 8기통 모델 있죠. 8기통이 들어왔으면 신형 모델에도 좀 어떨까 하는 좀 개인 욕심이 있어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요. 사실 그 제네시스 G80가 지금 뛰어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미드사이즈 세단, 럭셔리의 미드사이즈 세단 같은 경우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럭셔리 미드사이즈 SUV로 이제 경쟁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 미드사이즈 세단인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철학이라든가 뭐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대표하는 주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G80에도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잘 만든 차를 또 어떻게 잘 파느냐가 또 이제 문제인데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이 차가 기본이 49,000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AWD를 더해도 5만 초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이제 그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가 5만 중반이거든요. 근데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엔트리가 이제 다운사이징을 통해 가지고 한 250마력대의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제네시스의 또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 우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5만 중반대 가격을 놓고 보면 제네시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어드밴스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에는 지금 뭐 렉시콘 오디오라든가 아니면 썬루프라든가 뭐 19인치 휠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편의 장비들이 베이스 모델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더해도 한 5만 중반인데, 이러면 BMW 5 시리즈랑 5 시리즈의 엔트리랑 어느 정도 옵션이 갇혀 있는 제네시스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에 여기가 조금 더 옵션이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같은 값에 좋은 걸 주면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게 특히 럭셔리로 가게 되면 꼭 그런 거가 이제 좌우한다기보다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라든가 뭐 파이낸싱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준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네시스가 이제 사실 딜러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파이낸싱 쪽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이 좀 다른 브랜드보다 약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이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GB70까지 이제 막 끌고 나오다 보니까 라인업이 막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막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아직 모델이 없으니까 준비 단계야라고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같이 서포트가 돼야 사실 좀 더 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제네시스 시승을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드사이즈 럭셔리 세단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면은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과 퍼포먼스, 그리고 남들과 같지 않은 디자인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제네시스 G80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MNK 포랑이었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